이때만 해도 내가 합격하기 전까지는 몰랐다. 과연 내가 이런 쓸데없는 경력과 학력을 가지고도 나 자신조차 기대하지 않으니 안 될 거라고 확신했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붙어서 여기 오자마자 달랐다. 뭐랄까 마치 대한민국에서 우리보다 센 놈 있으면 나와보라게! 야, 미쳤어? 정말 이런 느낌이었다. 안녕하세요. 국내 동인 프로듀서 팝스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이 짧고도 긴 5개월 상반기 인턴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떠나가기도 싫고 정직원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참 좋았던 곳이었습니다. 공공기관이지만 방송은 어떤 곳이고 좀 기본적인 간단한 정보를 드리고 싶어서 여기 교통방송 인턴 후기 겸에 어떻게 일했고 경험했는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방송국 하면 뭐가 가장 떠오르세요? 그중 대표적으로 음악방송 프로그램에서 연예인이 나온다든지 뉴스를 진행하시는 아나운서와 같은 이런 거에 나오는 모습이 떠오르실 거예요. 라디오 방송이지만 방송에 대한 기본 조직도를 알고 간다면 혹시라도 인턴이나 정직원으로 지원하실 때 참고만 해주시고 아 이렇게 조직이 이루어져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면접 볼 때 질문이 교통방송에 대해서 아는지 또 무슨 일을 하는지 들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합니다. 그 외에는 자기소개서와 이력서에 적혀져 있는 기반으로 질문을 묻기 때문에 본인이 적혀있는 경험했던 걸 답변을 잘하면 크게 걱정할 일은 없습니다. 교통방송에서는 총 3개의 조직도가 나뉘어지는데요. 방송지원국부터 시작해서 편성제작국, 방송기술국이 있습니다. 먼저 방송지원국은 방송에 대한 전체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데요. 회계예산하고 인사급여, 보안시설관리, 환경과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즉 한마디로 경영관리를 하는 곳입니다. 나중에 설명할 이야기지만 보통 체험형 인턴으로 들어오시게 된다면 특히 경영이나 행정 업무를 기본적으로 배우거나 업무로 일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서로 들어갈 가능성이 큰 직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편성제작국은 PD나 작가가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제작합니다. 아나운서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고 PD까지 이렇게 2시간마다 방송을 시작하기 5분 전에 뉴스를 진행하는 거죠. 실시간으로 교통상황과 정보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교통캐스터가 교통상황의 정보를 4시간마다 각각 15분, 30분, 45분, 55분 이렇게 안내를 하면서 운전자나 기사님들께 좋은 정보가 되기도 합니다. 교통정보나 상황을 캐스터뿐만이 아니라 통신원이라는 역할도 하는데 자원봉사와 같은 형태이긴 하지만 버스나 택시 기사님들이 가끔 대부분이더라고요. 교통캐스터가 교통상황을 전달하는데 실시간으로 도로의 상황을 알아야 하고 나들목 등의 순 우리말로 사용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통캐스터도 아나운서인데 교통상황을 확인하며 이렇게 읽는 진행이 됩니다. 창의대로 용왕교차로와 파티마병원 삼거리 양방향으로 차간거리 넉넉하게 두고 이동 가능하고요. 사파종 사거리에서 버스정점 사거리 쪽으로도 여유롭게 지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유튜브 내에서 교통방송 캐스터라고 검색해서 보시면 캐스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세히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 영상에서 말할 제가 일했던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방송의 심장과도 같은 존재를 할 수 있는 방송기술국을 아시나요?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진행을 위해 부조정실이나 일부 조정실에 있는 믹서를 각각 진행자 채널과 음악, 효과음 채널을 통한 조절하는 기술 지원과 송출하는 담당까지 합니다. 하지만 송출이나 지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데요. 고가의 방송 장비와 함께 네트워크 장비를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방송사고의 사태를 조금이라도 방지할 수 있고 수신 상태 또한 끊김없이 깨끗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 빠짐없이 송신소와 중계소의 상태를 확인해 점검해야 하고 한 달에 한 번 일종의 전원 백업 장치인 UPS를 점검해야 합니다. 사내에서 진행하는 개국 행사와 같은 프로그램이나 지역단체, 언론사, 기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대관에서 잠시 빌려 쓰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는 공개홀의 준비를 위해 마이크 테스트나 진행 리허설을 진행하는 등 세팅을 준비하는 일도 합니다. 행정 업무에서는 사실 별로 많지가 않아서 전화 업무나 중개소 허가미, 제허가 관련 업무랑 전자문서를 결제 처리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고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6가지 궁금증을 모아봤으니까 인턴으로 일하면서 제가 어떻게 일을 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은 과연 무슨 분야나 부서로 들어갈지가 가장 궁금한 질문일 텐데요. 상하반기로 이루어지는 체험형 인턴은 말 그대로 체험형이기 때문에 실제 현장직이 아니라 사무 업무로 들어갑니다. 견습생과도 같은 개념인데요. 따라서 사무보조 업무이기 때문에 무슨 분야를 들어가도 똑같지만 약간은 다릅니다. 제가 일했던 기술국은 이름처럼 대부분 방송 엔지니어 현직자라서 총책임 역할을 하는 국장님, 부장님 외에는 사무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만 지원국에 가면 일명 경영관리나 회계, 인사까지 총 담당을 하기 때문에 인턴이 있어서 추후 사무직에 들어가신다면 이쪽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물론 막무가내로 부서를 배치하지 않고 본인의 스펙이나 자격증, 전공에 따라서 가게 될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모집하는 인턴 인원수나 중복에 따라서 한 부서가 일손이 부족하다면 다른 부서로 배치되겠지만, 특히 경영이나 사무 능력이 좀 다르셨다면 아마 지원국에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인턴은 사무보조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같은 중고 신입 입장에서 생각하면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초기에는 일에 대한 기본적인 업무를 배워왔었는데요. 보통 사무실에서 기본적인 결제 업무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팩스를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전자결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예전 직장에 있을 때 사무직은 아니었지만 일 처리가 거의 아날로그였어서 사단법인 협회임에도 일 처리가 제대로 안 된다든지 꼬여진 경우가 정말 많았었어요. 코로나19의 영향이 그만큼 컸기도 했고, 재택근무를 포함한다면 비대면 시대에 걸맞게 잘 만든 페이퍼리스 시스템이 아닌가 싶어요. 사내 메신저에 바로 들어가 결제 요청을 하거나 사내 포털에 들어가 결제함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보안상 얘기할 수 없으니까 업무들 기준으로 요즘 유행어를 치면은 알잘딱깔센. 그래서 경력은 있는데 사무를 처음 해본 사람이라도 이 시스템은 정말 빠르고 쉽습니다. 그 다음으로 입사 초기에는 이 신입 인턴들을 위해서 입문과정 교육을 하는데요. 그때 당시 오미크론 변이가 심했던 때라 실제로 비대면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실외 출장으로 처리해 집에서 출퇴근 시간에 맞게 비대면으로 교육을 했었고, 당연히 웹캠도 없었기에 제가 서브로 쓰고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아이폰 SE2를 켜서 웹캠처럼 해놓고 교육을 들었습니다. 처음에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이 공단은 무슨 사업을 하는지를 시작하면서 장애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인턴들이 본부 인사처에게 업무나 공단에 대한 질문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인턴뿐만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입사할 때도 약 3개월간의 업무 적응이나 시스템을 배우는 등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멘토링의 과정을 배우게 되는데요. 기본적인 업무는 물론이고 실제로 현장 업무를 체험할 수 있게 차근차근 도와줍니다.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웬만하면 결제 방법과 전화 받는 것, 현장 업무는 꼭 배워두고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다음으로 실제 산 정상에 있는 송신소를 직접 둘러보면서 얼마나 아름답고 시원했는지 창원에 있는 모든 전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신기함이 보였습니다. 물론 구경만 했던 건 아니고 실제로 한 번은 직접 점검 확인을 써보기도 했습니다. 2번 과정을 보고 나서인지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종이 한 번에 쓰는 만큼 정말 조심히 꼼꼼하게 점검을 해야겠습니다. 제가 인턴에 활동하면서 6월에 지방선거여서 그런지 경남 지역 언론사에서 지방선거와 관련된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때 교통방송 홀의 대관화를 진행을 했었고, 제가 여기서 프레젠테이션의 페이지를 넘겨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현직자 선배님들과 같이 마이크에 이것저것 세팅하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는 몰라서 가르치기도 했었고요. 빔 프로젝터의 리모컨이 잘 되었더라면 문제없겠지만 전원이 잘 안 켜지기도 해서 결국에는 모니터한 무대를 보면서 다음 페이지를 넘길 손이 벌벌 떨리면서 이렇게 수동으로 넘겼습니다. 그 어려운 고비를 넘기더니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사내 행사라든지 공개홀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미리 세팅하러 나가면서 조금 겁먹었기는 한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아무렇지는 않더라고요. 혹시라도 보고 있으시다면 지금도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그 이후로는 계약이 끝날 때까지 아침에는 커피 머신이 있는데 내부를 청소하면서 닦아주고 근무 중에 커피 캡슐이라든지 사무실에 기본적인 필요한 것을 갈아주거나 집 나르는 걸 도와줬습니다. 이것도 사무실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니까요. 그 외에는 초반에 어지럽혀져 있는 사무용품을 깨끗하게 정리하기도 했고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했던 사무보조 업무 역할이었고요. 6시에 정리해서 정시 퇴근이 가능하고 공휴일은 쉬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혹시 초과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나요? 하며 여러분께서 궁금해 하실 텐데, 인턴에게 초과 근무를 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엄연히 불법이기 때문에 초과 근무 웬만하면 절대로 늦게 퇴근해 주지는 않습니다. 뭐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은데, 업무가 없는 시간에는 도서책을 읽거나 자격증에 대한 공부라든지 한 번쯤은 워크넷 등의 구인 공고를 둘러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공공기관이니만큼 공직자로서 국가에서 무료로 배울 수 있는 나라배움터에서 인턴, 계약직, 모든 법정 필수 과정은 반드시 꼭 배우고 가셔야 합니다. 나중에는 정규직이나 다른 회사를 가도 이 부분은 크게 도움이 되니까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너무 완전히 들었네. 제가 일했을 때 분위기는 사무실 기준으로 정말 조용하고 좋았습니다. 그냥 소리가 있어봐야 오디오에서 라디오를 틀고 하는 게 전부입니다. 대신 위층에서의 주조실과 스튜디오는 분위기가 다른데요. 방송에서 계시는 기술 현직자분들과 편성 제작에서의 PD와 작가, 진행자분들이 대체로 젊은 편입니다. 그래서 협회 안의 작업장에서 일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얘기거리가 비교적 많고 공감이 될 수 있었고요. 참고로 연령대가 보통은 20, 30대로 이루어져 있고 많게는 40, 50대 초반, 신입사원이 갓 20대 초반이었습니다. 저는 고졸이 최종 학력이고 계약직인데 정직원과 똑같이 차별없고 동등한 대우로 받아주셔서 시작 초기부터 업무나 분위기를 바로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점심은 방송기술이라는 직업 특성상 12시에 자체지역 프로그램이 방송되기 때문에 교대 근무이지만 엔지니어는 11시엔 점심을 먹고 스튜디오에서 믹싱 진행을 해야 합니다. 나머지 모든 사무를 포함한 다른 부서는 11시 반에 사무실에서 점심을 먹거나 주변의 시티7이라든지 다른 주변 동네의 음식점에서 같이 드시는 경우가 많고요. 사무실에 너무 앉아있기도 해서 아침이랑 다르게 점심은 대체 가벼운 걸로 먹었고요. 어떨 때는 맛있는 걸 먹고 싶어서 KFC, 맥도날드라든지 투썸 플레이스, 스타벅스와도 같이 커피하고 브리또, 머핀, 케이크, 샐러드까지 다 먹었었고요. 한편으로는 인턴 초반이랑 같이 사내 힐링 행사, 개국 기념일, 그리고 사장님과 같이 인턴 동기나 부서끼리 모여 점심을 먹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부서나 직원들과의 자연스레 편하게 소통이 가능하고 일을 차근차근 열심히 한다면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쉬고 싶을 때 연차를 사내 포털에 바로 신청할 수 있어서 정말 대다수가 말한 대로 워라벨은 정말 기본인 것 같아요. 다만 여러분께서 만약에 인턴이든 정직원이든 각각 다른 지부의 부서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참고로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게 제일 핵심이지. 아무래도 라디오 방송국이다 보니까 연예인, 진행도 하고 라이브 무대로 출연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TVN 차차차에서 신청곡으로 노래를 직접 부르시는 가수 소유찬님, LG 헬로비전 김해 오픈 스튜디오에서 차차차의 정남이 MC명으로 진행하시는데 정말 재밌었거든요. 너는 이미 나의 파트너. 제일 눈에 띄었던 게 잊혀진 계절로 유명한 가수 이용 선생님께서 처음에는 전화 인터뷰를 시작하셨다가 나중에 후에 진짜로 방송국까지 오셔서 차차차 방송 시간에 진짜로 라이브를 부르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나 신곡으로 발표할 자유여라는 노래가 온몸에 전율이 퍼지면서 인상적이었고요. 나이가 있어서 노래 부를 때 어쩔 수 없겠지만 잊혀진 계절도 부르는 모습을 보니까 왜 벚꽃 엔딩 이전에 잊혀진 계절이 이렇게 인기가 많았는지 알 수 있었던 순간입니다. 자, 잠깐 보여드리자면 언제나 돌아오는 계절은 나에게 물 주니까 자유를 위하여. 완전 스튜디오를 뒤집어 넣으셨다. 전화는 대체로 하루에 4-5번 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많게는 제가 혼자 보조를 하면서 당겨서 받기도 해요. 부서 내 주조실이나 지원구, 공단 본부 쪽으로 오신다고 보면 되고요. 한 번은 시청자이자 진상분이 부서 전화로 어떻게 들어왔는지, 아 여기 부산인데요, 왜 여기 이 방송에 안 나오는데요, 이렇게 시작해서 마지막에 곧 당신 참 일을 못하시네요 라고 말하니까 진짜 어이가 없어서 속으로 웃으면서 쌍욕이 나오더라고요. 아, 나이씨.
저만 이런 쓸데없는 것을 궁금해했나요? 아무래도 좀 방송국이니까 방송 관련 전시회라든지 이런 걸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저에게는 가장 궁금했고 설레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 수 있느냐?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거짓말 같죠? 못 갑니다. 여름에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코바 전시회가 있는데 유튜버는 아니지만 영상을 찍거나 편집해서 올리기도 하고 또한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참에 인턴이면서 진로나 이후의 방향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하는 마음으로 정말 가고 싶었던 행사였어요. 그래서 공문에 뜨는 걸 보고 홈페이지에 사전 예약을 하고 열차 예매까지 한 상태였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도 대리님도 궁금해했는지 본부에 물어보고 그랬는데요. 그러더니 결국 본부에서는 인턴은 전시회를 못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바로 오케이를 하고 어쩔 수 없이 바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덕분에 예약 취소랑 열차 예매까지 자진 취소를 해버렸어요. 진짜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인턴 중에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쩌려고 아니 니들은 그럼 왜 유튜브가 있는 건데 하는 마음에 속으로 떼쓰고 그랬었습니다. 그 대신에 인턴이라 당연히 취업 관련은 가능하고요. 특히 취업 박람회 정도는 취업 준비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턴 특별 휴가나 연차로 처리하고 갈 수 있어요. 야, 그래도 니들 진짜 너무해. 이거는 저와 똑같은 젊은 층에게는 떠오르는 이미지가 특히 음악을 선곡하는 데 있어서 트로트를 지겹도록 틀어준다라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이것은 평일에 대중교통을 타면서 오전 오후 파트타임이나 보통의 출퇴근 시간대에서 버스 기사님들이 교통 상황을 실시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교통방송을 틀어야 되거든요.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기게 되는데 반은 사실이지만 나머지는 다릅니다. 참고로 지역 교통방송은 상업 광고를 할 수 없는 대신에 공익적인 광고나 캠페인을 내보내고 지역 광고로도 보냅니다. 주 청취 연령대는 버스 택시 기사님들부터 시작해서 거의 중장년층이다 보니까 아마 이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제 지역인 경남 기준으로 아침에 방송하는 출발 경남 대행진의 최신 가요나 일반 가요곡을 틀고 있고 출근 시간대인 9시부터 스튜디오 955가 잔잔하게 외국 팝송이랑 가요를 중점으로 해서 선곡합니다. 트로트를 선곡하는 것은 낮 시간대에 방송하는 TVN 차차차와 전국구에서 방송하는 새벽 시간대랑 한밤의 교차로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시간대는 다른 지역에 따라서 개편이나 신청곡이라든지 PD 작가가 선정한 곳에 따라서 선곡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수요 청취층은 감안해야겠지만 옛날보다 트로트를 선곡하는 일이 좀 다양해지고 괜찮아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도 그때 일하면서 나름 좋은 노래를 들을 수 있고 알게 되면서 참 좋더라고요. 특히 날 보러 오세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상반기 인턴을 하면서 느끼고 무엇을 했는지 알려드렸는데 이 공단이나 방송 쪽으로 알아보시는 취준생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5개월의 짧은 시간이기도 했고 그만큼 세월도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혹시나 이 공단의 방송국 현직자분이 계시더라면 매우 감사드리고 인턴으로서 아주 좋은 직장이었습니다. 방송이 이렇게 매력이 있는 끊을 수 없는 직종이란 걸 다시 한번 알았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도 다시 중소기업으로 가는 건 당연하겠지만 일자리가 정말 쉽게 구해지지가 않아요. 지금도 찾고 있는데 아니 왜 체험형이야 그럼 차라리 다시 태어나든지 직업훈련이라도 하는 게 나을 텐데 그런데도 또 인턴을 하자니 이미 경력이 있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에서 말했던 것처럼 방송인에 대한 기본 급여가 동결이라는 내용이랑 계약직 대우가 별로였거나 정신적인 차별이 심한 곳이라는 내용이 있듯이 때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고 분위기 또한 다를 수는 있습니다. 잘 선택하시고 좋은 곳을 찾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의 잡담은 여기까지. 모두 원하시는 곳으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하고 작품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인턴에 대해서 간단한 설을 풀어봤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끝!